그날 청류골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나타난 돌쇠가 쌀한 마를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흙을 나른 만복도 쌀한 마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품삯은 같았습니다. 문제는 쌀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쌀을 바라보는 만복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봄, 청류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갈라졌고 개울에서는 물고기 대신 하얀 돌만 드러났습니다. 집집마다 곡식독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안악들은 쌀을 아끼려고 죽에 물을 더 부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는 말조차 점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 위쪽에는 백운보라는 오래된 둑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두었다가 논으로 흘려보내는 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 산사태가 나면서 둑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무너진 틈으로 물이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백운보가 터지면 아랫마을의 논과 집들이 모두 물에 잠길 판이었습니다. 둑을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사람을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도 품꾼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큰 논을 가진 최 대감이 나섰습니다. 최 대감은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자기 논이 잠길까봐 저러는 거겠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나서는 건 아닐 거야. 최 대감은 그런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지기를 불렀습니다. 곳간의 쌀을 꺼내게 창고지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꺼낼까요? 둑을 고칠 만큼. 요즘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알고 있네. 장마가 오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 최 대감은 갈라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마가 와서 둑이 터지면 손해를 셀 사람도 남지 않을 걸세. 다음 날 장터 입구에 방이 붙었습니다. 백운보를 고칠 품꾼을 구한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면 쌀 한 마를 품삯으로 준다. 방을 읽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쌀 한 마리라고? 하루 품삯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설마 묵은 쌀을 주겠지. 하지만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쌀 한 말은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5 식구가 여러 날을 버틸 수 있는 곡식이었습니다. 강만복도 방을 읽었습니다. 만복은 62살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남의 논을 갈고 집을 짓고 둑을 쌓으며 살아온 품꾼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흘기를 하는 솜씨만큼은 마을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군가 일을 늦게 시작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만복은 방이 붙은 다음 날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 순덕이 부엌에서 보리밥을 주먹만 하게 뭉쳐주었습니다. 아직 어두워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잡지. 둑 고치는 데에도 자리가 있어요. 먼저 가야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보일 것 아니야. 순덕은 보리밥을 보자기에 싸며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한 품삯만 받아도 넉넉해요. 만복이 웃었습니다. 내가 하는 걸 보면 최 대감도 한 말을 더 얹어줄지 모르지. 처음부터 한 말이라고 정했다잖아요. 세상 일은 꼭 약속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더 주는 게 이치지. 만복은 삽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장터에는 최 대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마름이나 하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품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운보 일을 하러 왔는가? 최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면 쌀 한 마를 주겠네. 분명히 한 말입니까? 그렇네.
일을 많이 해도 한 말입니까? 최 대감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만복은 그 말을 자신에게 더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벽에 모인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장터에 나온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데리고 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배군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품꾼들은 무너진 흙을 걷어내고 돌을 쌓고 나무 말뚝을 박았습니다. 만복은 가장 앞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흙 한 지게를 옮길 때 만복은 2지게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최 대감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만복 어르신, 옆에서 일하던 칠복이 말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 만복은 삽을 내려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에 쉬면 품꾼이라고 할 수 있나?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힘을 못 쓰니 내가 쉴 수가 있어야지. 해가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최 대감이 장터 쪽에서 돌아왔습니다. 뒤에는 품꾼 4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삽질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장터에 사람이 더 나왔더군. 아침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면 되지. 새로운 품꾼들은 곧바로 일에 섞였습니다. 만복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보다 늦게 왔습니다. 일한 시간이 다르니 받는 품삯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노인 둘과 젊은 아낙 하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최 대감은 그들에게 무거운 돌을 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새끼줄을 꼬게 했고 아낙에게는 흙자루의 입구를 묶게 했습니다. 만복이 최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품꾼으로 친단 말입니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저들이 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만 일이라고 할 수는 없네. 만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둑 위에는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흙먼지가 땀에 달라붙었고 품꾼들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만복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사람들 앞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는 사람을 보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는데 벌써 쉬는가? 늦게 왔으면 손이라도 빨라야지. 오후 늦게 최 대감이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감님, 어딜 또 가십니까? 장터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오겠네. 이제 곧 해가 집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녀오려는 걸세. 지금 사람을 데려와 봐야 흙 몇 삽 뜨지도 못합니다. 최 대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는 그대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최 대감은 젊은 사내 한 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마르고 큰 키에 낡은 회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바짓단에는 진흙과 풀물이 엉겨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온종일 먼 길을 다녀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만복은 돌쇠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병든 어머니와 12살 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논도 없었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장작을 패다가도 모습을 감추고 짐을 나르다가도 며칠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두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끈기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굶지는 않을 텐데. 만복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왔느냐? 만복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아침부터 어디서 뭘 했길래. 해가 질 때 나타나는 거야? 돌쇠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최 대감이 돌쇠에게 삽을 건넸습니다. 저쪽에 젖은 흙을 퍼서 나무 기둥 아래에 채우게. 돌쇠는 대답만 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쳐있는 듯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복은 돌쇠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묶어 끌고 다닌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게으름을 감출 핑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갔습니다. 최 대감이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세. 창고지기가 쌀가마니를 풀었습니다. 품꾼들은 줄을 섰습니다. 최 대감은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돌쇠가 불렸습니다. 창고지기는 자루 하나에 쌀 한 마를 가득 담았습니다. 돌쇠는 자루를 받아들지 못하고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저는 조금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 이것을 다 받아도 됩니까? 자네 집에도 오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쇠는 한참 동안 쌀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네. 최 대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그 다음에는 오후에 온 사람들이 불렸습니다. 그들도 쌀 한 말씩을 받았습니다. 점심에 온 사람도 아침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은 양을 받았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한 말을 받았으니 자신은 두 말쯤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만복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창고지기가 쌀 한 말을 담아 만복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만복은 자루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네. 최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돌쇠와 제가 같은 품삯을 받는 겁니까? 그렇네. 저자는 해질 무렵에 왔습니다. 흙을 몇 삽 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흙을 나르고 가장 큰 돌을 옮겼습니다. 최 대감이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얼마를 약속했는가? 쌀 한 말입니다. 그보다 덜 주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상한 쌀을 주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 만복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자네의 쌀을 덜어준 것이 아닐세. 그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최 대감은 돌쇠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만복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화가 난 까닭은 받은 것이 적어서인가? 아니면 돌쇠가 굶지 않게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최 대감이 쌀자루를 만복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약속한 품삯을 받았네. 돌쇠에게 무엇을 줄지는 내 뜻일세. 내가 넉넉히 주는 것이 자네에게는 잘못처럼 보이는가?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자루를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정할 일이네. 최 대감은 만복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자루는 무거웠지만 받은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돌쇠의 쌀자루만 떠올랐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말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앞쪽에서 돌쇠가 보였습니다. 돌쇠는 자기 집이 있는 길이 아니라 약방이 있는 장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쌀을 팔아 술이라도 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고 돌쇠를 따라갔습니다.
돌쇠는 약방 앞에서 쌀 한 되를 덜어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작은 종이 꾸러미를 내주었습니다. 이 약으로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의원을 불러야 하네. 의원을 부를 돈은 없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만 넘겨보겠습니다. 돌쇠는 약을 품에 넣고 마을 끝에 허름한 초가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를 본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약은 구했어. 구했다. 쌀도 받았어. 돌쇠가 등에 진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흰죽을 끓여드리자. 방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병든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냐? 예, 어머니. 이를 구했느냐? 구했습니다. 많이 늦었을 텐데. 돌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동생이 약을 다리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돌쇠는 쌀을 작은 그릇에 덜었습니다. 그리고 자루 하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복내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 오늘 어머니를 업고 의원까지 함께 가주셨잖아요. 그제야 만복은 돌쇠의 찢어진 소매와 손목에 붉은 자국이 왜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돌쇠는 새벽부터 병든 어머니를 업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원은 돈이 없다며 약을 주지 않았고 돌쇠는 어머니를 맡길 사람을 구하려고 이 집 저 집을 다녔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어머니를 돌봐주겠다고 나선 뒤에야 장터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장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담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과 품삯은 다른 문제야. 만복은 돌쇠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덕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만복은 쌀자루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품삯은 받았어요. 받았어. 쌀 한 말 맞아요? 한 말이야. 순덕은 밝은 얼굴로 자루를 열었습니다. 올해 받은 곡식 중에 가장 좋은 쌀이네요. 좋으면 뭐해? 순덕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만복은 둑에 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돌쇠가 늦게 왔다는 것,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도 자신과 같은 쌀 한 말을 받았다는 것. 순덕은 쌀을 만지던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약속한 만큼 받았잖아요. 당신도 최대감 편이야.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억울함을 몰라? 순덕은 잠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이 부족해서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돌쇠가 많이 받아서 억울한 거예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와 작은 아이의 버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종이를 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만복은 종이에 적힌 날짜를 보았습니다. 24년 전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만복과 순덕의 첫째 아들은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집에는 쌀 한 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약값을 구하려고 아침부터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친척 집에도 갔고 전에 일했던 지주의 집에도 갔습니다.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먹을 곡식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만복은 최 대감이 무너진 산길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만복은 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을 시켜주십시오. 해가 곧 지네. 흙 한 지게라도 나르겠습니다. 자네 얼굴이 좋지 않군.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날 만복은 흙새 지게를 나르고 쓰러졌습니다. 제대로 일한 시간은 반 시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만복에게 쌀 한 말을 주었습니다. 아이의 약을 지을 수 있도록 엽전도 함께 내주었습니다. 순덕은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강만복에게 쌀 한 말과 약값을 내어줌. 갚지 않아도 됨. 만복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잊지 않으려고 보관했어요. 오래전 일이야. 오래된 은혜는 은혜가 아닌가요?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아이의 작은 버선을 집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날 살아났어요. 당신이 일한 만큼만 받았다면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자라서 장가를 갔고 지금은 우리 손주를 키우고 있어요. 순덕은 쌀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해가 질 무렵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누군가 문을 닫지 않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만복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날의 일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착했을 때 최 대감이 문을 닫았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복은 받은 은혜보단 자신이 나른 흙새 지게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 대감이 준 쌀 한 말은 사라지고 자신의 수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돌쇠를 바라본 눈은 오래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과 같았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오늘 돌쇠는 왜 늦었대요? 만복은 돌쇠의 집에서 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날 밤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고 농부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는 금세 거세졌습니다. 오랫동안 마른 땅은 쏟아지는 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대로 골짜기로 몰렸습니다. 한밤중 마을의 종이 울렸습니다. 땡, 땡, 땡. 백운보가 위험하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시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덕이 삽과 두루마기를 건넸습니다. 두구로 가야 해요. 만복은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최 대감 앞에서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백운보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 마을 끝에 있는 돌쇠의 초가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빗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움직이지 못해요. 집 뒤에 개울물이 불어나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돌쇠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오른 데다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디 있느냐? 만복이 물었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두구로 갔어요. 우리 집은 높은 곳이라 괜찮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돌쇠가 떠난 뒤 산빛 아래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초가가 물에 휩쓸릴 상황이었습니다. 백운보에서는 사람들이 만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만복은 둑을 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노파와 아이를 두고 그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복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업어드려라. 어르신이요? 어서. 만복은 돌쇠의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약과 작은 쌀자루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을 헤치며 언덕 위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물은 만복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등에 업힌 노파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두개 늦게 꾸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사당에 내려놓은 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여기 있어라. 오라버니는요? 내가 찾아보마. 만복은 다시 백운보로 달렸습니다. 그가 둑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품꾼이 만복을 보고 외쳤습니다. 만복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이 가장 늦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만복은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들은 모르지.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만복은 자신이 돌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어디서 뭘 했길래 이제 왔느냐?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삽을 들고 둑 위로 올라갔습니다. 백운보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무너진 틈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쌓은 흙자루 일부가 떠내려갔고 나무 기둥은 물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비를 맞으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큰 돌을 안쪽에 쌓게. 흙자루가 밀려나지 않게 묶어. 최 대감은 만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복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 대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왔네. 그 말뿐이었습니다. 왜 늦었는지 묻지 않았고 낮에 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만복은 둑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가운데 부분만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본 물줄기를 생각하면 문제는 둑의 왼편에 있었습니다. 산비탈에서 새로 생긴 물길이 왼쪽 흙벽을 안쪽부터 깎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복이 최 대감에게 외쳤습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왼편을 먼저 받쳐야 합니다. 왼편은 아직 괜찮아 보이네.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물길을 봤습니다. 만복은 품꾼들을 이끌고 둑의 왼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삽으로 흙벽을 건드리자 젖은 흙이 큰 덩어리째 떨어졌습니다. 안쪽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둑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을 가져와. 만복이 외쳤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돌부터 채워야 해. 품꾼들은 만복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돌쇠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일한 사람처럼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만복을 본 돌쇠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보셨습니까? 사당에 모셔다 놓았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둑부터 막아야 한다. 두 사람은 나무 기둥을 들었습니다. 기둥을 무너진 틈에 세우고 아래에 돌을 채워야 했습니다. 물살이 거세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 둘. 만복과 돌쇠가 힘을 합쳐 기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디딘 땅이 꺼졌습니다. 돌쇠야. 돌쇠의 몸이 둑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바닥에 엎드려 돌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아. 기둥이 쓰러집니다. 기둥은 다시 세우면 돼. 돌쇠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둑 아래로 내렸습니다. 만복 어르신. 위에서 사람들이 만복의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만복의 손이 돌쇠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잡고 있던 나무 뿌리가 뽑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함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겨. 품꾼들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만복과 돌쇠는 진흙벽에 부딪히며 간신히 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만복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돌쇠의 발목도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최 대감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빠지게
만복은 일어섰습니다. 아직 왼쪽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절뚝거리며 기둥을 잡았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만복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저도 이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복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품꾼들도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있었고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새끼줄을 묶었고 힘이 센 사람은 돌을 날랐습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기둥을 세우고 흙자루를 쌓았습니다. 새벽빛이 산 위로 번질 무렵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줄었습니다. 백운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랫마을도 잠기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친 사람들은 진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지기가 큰 솥에 죽을 끓여왔습니다. 최 대감은 다친 사람과 몸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죽을 주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그릇을 날랐습니다. 돌쇠에게도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돌쇠는 그릇을 받았다가 만복의 다친 어깨를 보았습니다. 어르신도 앉으십시오. 나는 괜찮다. 어머니를 구해주셨다면서요. 내 동생이 울고 있더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복은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나온 길을 모르면서 도착한 시간만 보고 너를 판단했다. 내가 먼저 왔다는 이유로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 말이 만복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만복은 최 대감 앞으로 갔습니다. 대감님, 말하게. 24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최 대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네 아들이 열병을 앓았던 때 말인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받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가족을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님이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최 대감은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네. 그 마음도 귀한 것이야. 하지만 자네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펼칠 자리도 없었겠지. 만복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최 대감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도착한 시각은 쉽게 보지만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은 보지 못하네. 만복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날 밤 돌쇠의 어머니를 구하느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유도 묻지 않고 게으르다고 몰아붙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 대감이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오겠는가? 만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먼저 나오겠습니다. 잠시 뒤 만복이 말을 고쳤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나오는 것보단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최 대감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백운보 공사는 보름 뒤 끝났습니다. 장마가 지나자 마른 논에 물이 찼습니다. 사람들은 늦게나마 모를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예상보다 많은 곡식이 났습니다. 풍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굶어 죽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복은 이전처럼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먼저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바로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이 서툰 사람에게는 핀잔 대신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복 어르신이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나. 예전에는 늦게 온 사람을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만복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늦게 오는 데에는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수 있더군. 돌쇠도 꾸준히 일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열은 조금씩 내렸습니다. 돌쇠는 받은 품삯으로 약을 사고 남은 쌀은 겨울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만복은 가끔 돌쇠의 집에 들러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었습니다. 돌쇠는 만복의 지붕을 손봐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갚는지는 두 사람 모두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봄, 최 대감은 만복에게 품꾼을 모으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가 사람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만복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고르라는 것이 아닐세. 일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만복은 매일 장터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을 일터로 보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다시 장터를 살폈습니다. 점심 무렵에도 한 번 더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 때에도 장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장터 구석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낡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아직 여기 계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쓰지 않소. 나이가 많아 힘을 못 쓴다고 하오. 아침부터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픈 손자를 의원에게 데려다 주느라 늦었소. 옆에 있던 품꾼이 말했습니다. 지금 데려가 봐야. 해가 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만복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굽어 있었지만 새끼줄을 꼬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흙자루를 묶을 새끼줄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도 되겠소? 만복은 노인에게 낫 대신 집단 하나를 건넸습니다. 해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를 나섰습니다. 먼저 공사장에 도착한 돌쇠가 멀리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공사장의 나무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만복은 앞서가지 않고 노인의 걸음에 맞췄습니다. 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는 자신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며 내 몫을 빼앗긴 것처럼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아직 남아있다면 은혜의 문도 닫혀서는 안 됩니다.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